11월 4일 녹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학기 초에 공지했던 것처럼 녹화 강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이 수업을 수강을 해야 이제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수강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는 강의가 이제 조금 짧을 텐데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기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 시간을 좀 더 쓰라는 의미로 강의 시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귤러리티 펑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 함수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연속 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단위 스텝 함수를 반복해서 적분 혹은 미분해서 얻는 함수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ut라고 하는 지금 유닛 스텝 펑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가 지금 이와 같이 되어 있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 그리고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1의 값을 갖게 되고, 자,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자, fs 값이 앞에서 했던 걸 잘 기억을 하시면, 자, s분의 1로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유닛 램프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ut라고 하는 유닛 스텝 펑션의 1차 적분식입니다. 자, 그러면 유닛 램프 펑션은 자, 0 마이너스부터 t까지의 적분 구간 동안 u 타우 d 타우로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0 마이너스부터 t까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 0 이전의 시간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유닛 스텝 펑션 자체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이상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u타우 대신에 1의 값을 넣고, 자, 이것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듯이, 자, t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인 그런 함수가 유닛 램프 펑션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서, 자, 지금 이제 한 번 적분을 한 것이고, 그럼 두 번 적분하고 세 번 적분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닛 파라볼라 펑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T라고 하는 유닛 램프 펑션을 한 번 더 적분한 결과를 우리가 유닛 파라볼라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PT라고 정의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제 RT에 대한 이제 시간에 대한 1차 적분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제 0보다 큰 구간에서 RT 값이 T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타우를 대신 대입한 것이고요. 그래서 2분의 1의 T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라볼라 형태, 그러니까 이런 곡선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파라볼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자,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모두 다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rt라고 하는 것이 t 곱하기 ut 그리고 pt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t제곱의 ut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u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t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냥 붙여준 겁니다. 자,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앞에 수고했던 것처럼 자, 유닛 램프 펑션은 그러니까 t의 t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유닛 파라볼라 펑션은 2분의 1의 t제곱으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t가 0일 때에 이제 싱글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미분 불가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연속이 아닌 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유닛 큐빅 펑션이라고 하면 이제 세 번 적분한 경우가 되겠고 그때는 자, 6분의 t의 3승의 ut. 자, 그리고 유닛 쿼틱 펑션 같은 경우는 자, 24분의 t의 4승의 ut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 12.3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자,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좀 강의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ft라고 하는 함수가 자, 이와 같이 구간별로 나누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ft라는 함수를 문제에서 자,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유닛 스텝 펑션, 그 다음에 유닛 램프 펑션, 그 다음에 유닛 파라볼라 펑션에 대해서 익숙해지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낸 거고요. 자, ft라는 함수를 지금 여기 주어진 것처럼, 자, 유닛 스텝 펑션, 램프 펑션, 그리고 파라볼라 펑션의, 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로, 0,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1까지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전의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1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t제곱이라고 하는 2차항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2차항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닛 스텝 펑션은 우리가 상수 1의 값만 나타내게 되죠. 자, 유닛 램프 펑션은 지금 같이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한다고 했을 때 1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유닛 램프 펑션 같은 경우는 지금 t의 값을 나타내고, 자, 유닛 파라볼라 펑션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2분의 1 t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 있는 pt, 그러니까 유닛 파라볼라 펑션을 써야겠죠. 자, 그러면 자, 유닛 파라볼라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생략이 됐지만 여기 ut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고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이제 2분의 1 t 제곱의 값을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 정의된 1부터 3까지의 구간을 보면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닛 파라볼라 펑션이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된 거죠. 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 p의 t-1을 계산하게 되면 자, 혹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의 t-1이라고 하는 것이 자,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이거죠. 자, t-1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 그리고 이것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t가 1보다 작거나 혹은 1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p의 t-1이라고 하는 것은 자, 2분의 1의 자, t-1의 제곱 곱하기 u의 t-1이 되는 것이고, 자, 뒤에 붙어 있는 이 u의 t-1이라고 하는 것이 1부터 어떤 유효한 값을 갖는다라고 의미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이 2차 곡선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 있는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의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자,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t제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2, 여기도 곱하기 2, 자, 전체에 자, 그리고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뭐 우연히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이 그대로 쓰여진 것이고요. 자, 1에서 3까지 사이의 구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p의 t-1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3까지의 구간을 완벽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 이제 차차 해볼 건데, 자, 3 이상의 구간을 정의하려고 하다 보니,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차 식이 없어졌고요. 이제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1차 식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3보다 큰 구간에서는 2차 식을 없애주는 게, 자, t제곱이라고 하는 항을 없애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자, t제곱항을 빼줘야겠죠. 자, 빼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3만큼, 자, 여기 3에 맞춰서 쉬프트를 시켜서 빼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빼줬을 때 남는 항이 4t-8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뒷장에서 다루겠지만 이 4t-8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이 되도록 우리가 수식을 다시 좀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구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 곱하기 p에 t-3승, t-3을 계산해서 3 이상의 구간에서는 이제 제곱항을 없애줬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 키포인트고요.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걸 보면, 자, 마지막에 계산했던 것에서 지금 4t-8이 남게 됐었죠. 자, 그리고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자,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더해줬을 때 이것이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의 형태로 바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모를 구하게 되면 지금 4t를 옆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8이 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마이너스 6으로 묶었을 때 t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자, 지금 여기 3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t가 3의 위치로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우리가 램프 펑션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자, 마이너스 6에 아래 t-3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결과, 자, 여기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요. 자, 여기다 항을 하나 더 써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6에 t-3을 계산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것을 다 구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 2t 플러스 10이 나왔으니까, 자, 6 이상의 구간에서는 여기 있는 1차 항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6 이상의 구간에서 1차 항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 아래 t-6을 더하죠.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자, 지금 죄송합니다. 2t라고 하는 항을 포함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더하게 되면, 자, 슬로프는, 다시 말하면 1차 항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차 항은 없어지는데, 자, 그리고 2차 항은, 상수항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해줘야 되고요. 그 상수항에 대한 것만큼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자, 최종 6보다 큰 구간에서 2의 값을 갖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것이 지금 여기까지, 자, 3의 구간까지는 여기까지 구한 거고요. 자, 1차 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2r에 t-6을 더해준 거고, 거기에 지금, 자,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10 그리고 플러스 2t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플러스 2t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 플러스 4를 해줘야 2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4의 ut-6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12.3에 대한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연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램프 펑션, 그리고 파라볼라 펑션, 그리고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습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일부러 좀 복잡하게 만든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만 좀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를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닛 스텝 펑션의 이제 미분 값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스텝 펑션은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뭐 델타 펑션 혹은 뭐 임펄스 펑션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dt분의 dut로 정의하게 되고, 자,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t 이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점에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t 이퀄 0이겠죠. t 이퀄 0이 되는 점에서 무한대의 값을 갖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죠. t 이퀄 0에서 지금 어떤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지금 1차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들, 자, t 이퀄 0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일정한 상수값을 갖기 때문에 그 1차 미분값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t 이퀄 0을 제외한 점에서는, 자, 다 0의 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사실 정의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의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어떤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자, 근사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뒤쪽에 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자, 결국 이제 어떤 값을 갖는데, 뭐 무한대 값을 갖거나 혹은 뭐 1의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뭐 무한대 값을 갖는다고 보는 게 여기서는 맞습니다. 자,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또 다른 정의로 가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 이 경우에 어, 무한대 값을 갖게 되고, 그 경우에 우리가 이것이 어, 그래프적으로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사화를 이용해서 델타 함수를 유닛 스텝 펑션으로부터 델타 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자, 죄송합니다.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작은 찰나의 구간에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자, 경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아니, 마이너스 델타부터 플러스 델타 사이 구간에서 이와 같은 어떤 1차의 슬로프를 갖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간을 나누었을 때, 자, 마이너스 델타 이전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뭐 미분값이 0, 플러스 델타 이후에서도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0. 자,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서만 지금 마이너스 2 델타, 그러니까 기울기를 갖겠죠. 자, 마이너스 2 델타가 아니라 플러스 2 델타 분의 1이라고 하는, 자, 높이가 1이고 지금 밑변이 2 델타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 델타 분의 1 되겠죠. 자, 그래서 그 2 델타 분의 1이 결국은 이와 같은 값을 1차 미분의 값으로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을,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하는 것이죠. 좀 다시 그릴게요. 자,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이와 같이 된다라고 정의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0에 수렴하도록 만들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유닛 스텝 펑션처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델타 값을 0에 수렴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V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델타분의 1에 자, 자, 램프 펑션입니다. R의 t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R의 t 마이너스 델타로 지금 정의를 했고요. 자, 이것을, 자, 여기가 지금 dt가 아니라요, 델타 t가 돼야 됩니다. 자, 델타 t로 정의했을 때, 자,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vt라고 하는 것에 이제 미분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램프 펑션이 나왔습니다. 램프 펑션이 나왔고, 램프 펑션은 유닛 스텝 펑션의 적분값이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유닛 스텝 펑션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델타분의 1에 u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자 u의 t 마이너스 델타로 제가 말을 잘못했죠. 자, 이 델타분의 1에 u의 t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델타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델타 값을 0에 수렴하게 만들면 자, 지금 이와 같이 자, 델타 t가 0이 아닌 구간에서는 다 0의 값을 갖게 되고요. 델타 t의 적분값이 자, 델타 t의 적분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구간에 대해서는 1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그 넓이가 1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위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밑변이 2 델타고요. 높이가 2 델타분의 1입니다.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2 델타분의 1이니까 넓이가 자 1이 되죠. 자,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t equal 0에서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자, 시간이 요 폭이 0에 수렴하는데 넓이는 1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넓이를 1을 표현해야 되는데 폭이 1이니까 폭이 0으로 수렴하니까 위로는 무한대로 올라가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지금 나타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델타 함수 혹은 임펄스 펑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결론이고요. 자, 델타 값이 0으로 수렴할 때, 자, 델타 함수가, 자, 폭이 0에 수렴하면서 굉장히 좁아지면서 위로 무한대 값으로 지금 발산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유닛 임펄스 펑션 혹은 델타 펑션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델타 t로 정의를 하게 되고, 자, 델타 t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 1을 써놨습니다. 자,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자, 이 높이가 1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델타 함수의 넓이가 1이라고 우리가 나타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복합적으로 쓰여져 있긴 한데,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함수가 죄송합니다. a라고 하는 웨이팅이 곱해질 수 있겠죠. 곱해지고 나면 이 델타 함수가 나타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체 함수가 나타내는 넓이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의 넓이가 a가 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 t-t0가 t-t0 값이 0이 되는 점에서 넓이 a를 나타내는 어떤 임펄스가 나타나지는 거기 때문에 t equal t0에서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t equal t0에서 그 값이 무한대로 혹은 넓이가 a인 그런 임펄스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t-t0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타임 시프트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타우에 대한 델타 t에 대한 델타 함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 또 정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닛 스텝 펑션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델타 함수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 역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임펄스에 대한 곱셈에 대한 어떤 법칙이라고 나와 있고 괄호치고 이제 샘플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점에서만 그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점에서는 0의 값을 갖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디지털 공학에서 샘플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디지털 공학 여러분 그 책을 갖고 계시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연속된 신호가 나왔었고 그것을 우리가 샘플링 혹은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값들을 취하게 된다 그랬었죠. 다시 말하면 자, 이 점에서만 우리가 값을 갖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자, 이 점에서 임펄스를 갖는 어떤 값들을 곱해주게 되면 샘플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 나온 얘기고요. 자, 그건 뭐 뒤에서 다시 내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곱셈에 대한 어떤 룰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자, 임펄스가 하나만 있는 이 경우에는 자, 이 t equal 0이라고 한다면 혹은 t equal t0라고 한다면 t equal 0 혹은 t equal t0에서의 값만 샘플링 돼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구간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어떤 신호를 곱했을 때 해당되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자, 델타 t가 0이라는 값을 갖고 죄송합니다. t equal 0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델타 t가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 ft 곱하기 델타 t를 계산하게 되면 자, 말하지 않아도 f0에서의 값에 델타 t가 곱해져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델타 t-t0를 곱하게 되면 자, 이것이 값을 갖는 구간이 t equal t0이죠. 그래서 ft0에 대한 값만 나오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에 대한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샘플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봤었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것이고요. 무슨 뭐 shifting property라고 되어 있고, 뭐 sampling propert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면 됩니다. 자, 델타 함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t equal t0의 값을 밖으로 빼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얘를 적분을 안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상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적분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 넓이를 구한다는 것인데 어떤 한 점에서의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ft0 값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델타의 t-t0 곱하기 dt를 구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1의 값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ft0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9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5 로그 t, 그 다음에 델타의 t-10에 dt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적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로그 t에 대한 적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자, 근데 당황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델타의 t-10이 보여야 좋겠습니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죠. t equal 10에서의 값을 그냥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 로그 10의 값을 구하게 되는데, 자, 로그 10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 10의 값이 결국은 1이죠. 그래서, 자, 지금 뒤에 있는 이 값은 이 값이 가지는 이 값이 그냥 1이 되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거고 1이 되기 때문에, 자, 5 로그 10만 나오게 되고 그 값이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델타 펑션의 1차 미분인 자, 유닛 더블릿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닛 더블릿 함수는 뭐 결론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결론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ft라고 하는 함수에 자, 델타 펑션의 1차 미분인 유닛 더블릿을 곱했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t0만큼 시프트를 했을 때, 자, t equal t0에서의 미분 값에, 자, 지금 보시면 f'에 t0가 써 있죠. 자, t equal t0에서의 미분 값에, 자,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결과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반드시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선 이것이 결론이고요. 자, 결론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fs로 정의하죠. 자, 그러면 지금 dt분의 dft라고 하는 것은 s 곱하기 fs 마이너스 f0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초기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sfs 마이너스 f 제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 자, 잘 기억하고, 자, 적분에 대해서 보시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값을 s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두 개씩 또 잘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뭐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좋으니까요. 그쵸?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dt분의 df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곱하기 dt로 지금 정의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dt가 있고 여기 dt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약분이 될 수 있고 약분되고 난 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적분에 대한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공식이 여러분이 아마 과거에 배웠을 공식일 거고요. 자,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이 적분식을 다시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뒤쪽에 얘가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자, s를 제외하고 나면 이게 fs가 되는 거죠. 거기에 s가 곱해진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얘가 나타내는 것이 자, 무한대가 들어가면 0이 되고요. 제로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그 값이 어, 그 값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적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같은 경우는 지금 rs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rt, 그러니까 유닛 램프 펑션에 대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t까지에 대한 ut에 대한 dt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s 제곱분의 1 되게 됩니다. 자, ut의 값이 s분의 1이었죠. 자, 그래서 자, 유닛 램프 펑션에 대한 것은 s제곱분의 1. 자, 유닛 파라볼라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s3승분의 1이 되겠죠. 자, 적분을 했을 때에는 s분의 1로 s분의 1을 계속 곱해주면 되고 미분을 했을 때에는 s를 곱한 후에 초기값을 빼주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델타 함수와 관련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델타 함수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적혀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구하지 않고, 지금 델타 함수가 결국은 유닛 스텝 펑션의 1차 미분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것이, 자, 어떤 미분이 있을 때, 자, 라플라스의 d분의 d의 ft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자 s의 fs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지금 ft 대신 ut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자 s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s분의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fs 대신에 s분의 1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s 곱하기 s분의 1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f 제로 마이너스가 얼마일까요? 결국 이게 u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건데,
자, 유닛 스텝 펑션이니까 이 값이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0을 써주면 되고 그 결과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1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금 유닛 더블릿 함수의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는 거고요. 자, 유닛 더블릿 함수는 지금 델타 함수의 유닛 임펄스 함수의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델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1입니다. 그래서 s 곱하기 1이고요. f의 제로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델타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델타 함수가 0에서만 값을 갖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0 마이너스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 자, 유닛 더블릿 함수 같은 경우는 s, 그걸 또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s제곱, 세 번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s3승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잘 외우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밑에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델타 펑션의 1차 미분인 자, 유닛 더블릿 함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닛 더블릿 함수는 뭐 결론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결론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ft라고 하는 함수에 자, 델타 펑션의 1차 미분인 유닛 더블릿을 곱했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 t0만큼 시프트를 했을 때 자, t equal t0에서의 미분 값에 자, 지금 보시면 f'에 t0가 써 있죠. 자, t equal t0에서의 미분 값에 자,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결과를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반드시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선 이것이 결론이고요. 자, 결론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자,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fs로 정의하죠. 자, 그러면 지금 dt분의 dft라고 하는 것은 s 곱하기 fs 마이너스 f0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초기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sfs 마이너스 제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 자, 잘 기억하고, 자, 적분에 대해서 보시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값을 s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두 개씩 또 잘 기억하고 있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뭐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좋으니까요. 그쵸?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dt분의 df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st 곱하기 dt로 지금 정의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dt가 있고 여기 dt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약분이 될 수 있고 약분되고 난 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적분에 대한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공식이 여러분이 아마 과거에 배웠을 공식일 거고요. 자,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이 적분식을 다시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뒤쪽에 얘가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자, s를 제외하고 나면 이게 fs가 되는 거죠. 거기에 s가 곱해진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얘가 나타내는 것이 자, 무한대가 들어가면 0이 되고요. 제로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그 값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값이 붙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같은 경우는 지금 rs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rt, 그러니까 유닛 램프 펑션에 대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t까지에 대한 ut에 대한 dt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s 제곱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ut의 값이 s분의 1이었죠. 자, 그래서 자, 유닛 램프 펑션에 대한 것은 s제곱분의 1. 자, 유닛 파라볼라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s 3승분의 1이 되겠죠. 자, 적분을 했을 때에는 s분의 1로 s분의 1을 계속 곱해주면 되고, 미분을 했을 때에는 s를 곱한 후에 초기값을 빼주면 된다는 것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델타 함수와 관련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델타 함수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적혀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구하지 않고, 지금 델타 함수가 결국은 유닛 스텝 펑션의 1차 미분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것이, 자, 어떤 뭐 1차, 어떤 미분이 있을 때, 자, 라플라스의 d분의 d의 ft, 뭐,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자, s의 fs,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지금 ft 대신 ut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자, s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s분의 1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fs 대신에 s분의 1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s 곱하기 s분의 1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f 제로 마이너스가 얼마일까요? 결국 이게 u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건데, 자, 유닛 스텝 펑션이니까 이 값이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0을 써주면 되고, 그 결과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1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금 유닛 더블릿 함수의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는 거고요. 자, 유닛 더블릿 함수는 지금 델타 함수의 유닛 임펄스 함수의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 델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1입니다. 그래서 s 곱하기 1이고요. f의 제로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델타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델타 함수가 0에서만 값을 갖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 제로 마이너스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뭐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 자, 유닛 더블릿 함수 같은 경우는 s, 그걸 또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s제곱, 세 번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s3승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잘 외우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밑에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자, gt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그림을 이와 같이 이제 주어졌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수식으로 나타내 줘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죠.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수식을 먼저 나타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것을 보시면 뭐 한 번에 수식을 나타내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수식을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특징이, 자, 0으로 가다가 1에서 지금 점프를 해서 2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의 값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식을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에서 봤었죠. 자, 유닛 스텝 펑션에서 자, 1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키고 그 크기, 스텝의 크기를 2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의 ut-1로 바뀌었습니다. 자, 2의 ut-1이라고 하면, 자, 1의 위치에서 올라가고, 자, 2의 값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3이 되었을 때, 자, 3이 되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4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유닛 스텝 펑션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의 ut-3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 더해지게 되면 전체의 모양이 자, 0으로 가다가 여기서 2로 바뀌어서 쭉 가는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일 때 다시 2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의 위치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의 t-5만큼 빼주게 되면 그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내려와서 쭉 가다가 다시 또 7의 위치에서 자, 7의 위치에서 자, 이와 같이 내려갈 수 있게 2의 u의 t-7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아까 배웠듯이 u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s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타임 시프트에 대한 것이 있었죠. 타임 시프트가 되면 그 시프트가 된 만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지금 여기 2는 그대로 곱해져야겠죠. 자, 그리고 ut-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s분의 1인데 그것을 우리가 타임 시프트를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죄송합니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t0 대신에 1이 들어가면 되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곱하기 fs가 되는데 fs라는 것이 결국은 s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s분의 2가 앞에 나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수식에 의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이고요. 자, 우리가 이게 선형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나오는 것은 자, 앞에 2가 곱해졌으니까 역시나 이것도 s분의 2가 나와야 될 거고 자, 3만큼 시프트 된 거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s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s 자,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s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7s 로 지금 GS라고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ft라고 하는 형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굵은색으로 표시된 이 선에 대한 것인데 여기 rt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ft로 바꾼 것이고요. 자,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 앞에서 우리가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그리고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 앞에 붙은 것만큼 주파수 변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코사인 오메가 t 대신에 2분의 1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그리고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전체 앞으로 빠져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t라고 하는 함수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코사인 오메가 t에서 나온 것입니다.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dt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지금 ft라고 하는 함수의 익스포넨셜에 자 마이너스 s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s 플러스 j 오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자,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2분의 1 곱하기 자, f의 s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리고 더하기 s 플러스 j 오메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프리퀀시 주파수 변이, 그러니까 프리퀀시 시프트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부호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준 형태가 됐는데, 자, 시프트 되는 단계에서는 그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이 부호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ut에서 u의 t-1을 뺀 것이니까요. 자,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연습하는 의미로 ut라고 하는 것이 자, 0에서 1의 값을 자, 0에서 이렇게 쭉 0을 유지하다가 1의 값을 갖도록 바꿔주는 것이고요. 자, 거기서 지금 t-1이 빠졌으니까 결국은 1이 될 때에 1의 값을 갖는 것을 빼고 나면 자, 이와 같은 어떤 펄스, 사각 펄스 형태가 되겠죠. 자, 0부터 1까지의 시간 동안 그 값을 1로 유지하는 그런 함수가 ft라는 함수고요. 자, 지금 c라고 하는 팩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c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과 같은 뭐 앰플트를 갖게 되었을 때, 자, gt라고 하는 함수를 c 곱하기 f의 ct로 지금 정의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자, c를 2로 주어졌네요. 자, 2로 주어졌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c가 2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c가 1보다 커졌을 때, 자, 압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에 대해서 압축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자, 아까 우리가 c 값을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 값이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와 자, c 값이 1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c 값이 1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c 값이 2라든지 3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 압축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 c가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자, 확장으로 봅니다. 자, 압축으로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자, 압축의 개념이 언제 나올 수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은 잘 그런 거를 잘 안 쓰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프 레코더라는 게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음속을 뭐 2배속으로 플레이 한다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실은 뭐 mp3 파일을 혹은 뭐 강의 동영상을 2배속으로 들을 수 있거나 뭐 4배속으로 들을 수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그것이 압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하면 자, f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t라는 함수는 지금 이제 타임 스케일에서의 눈금이 자, 0 다음에 1 다음에 2 다음에 3 다음에 이렇게 1의 눈금을 가진 타임 스케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FET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자, t가 지금 변화할 때 이 E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타우라고 보게 된다면 자, 결국은 이 2라고 하는 0부터 2까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눈금을 원래는 이제 원래 두 개의 눈금이죠. 두 개의 눈금을 하나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0 다음에 2가 되고 2 다음에 4가 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배속으로 어떤 뭐 음악이나 어떤 뭐 동영상을 디스플레이 재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F의 2분의 1t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0.5t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2분의 1t가 두 번 나와야 t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지금 이제 타임 스케일이 지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 나와야 우리가 원래 함수인 ft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천천히 재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지금 C 값이 1보다 큰 경우,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압축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가 2의 값을 가질 때, 자, 지금 이것과 같은, ft라는 것과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본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g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fs를 구하게 되면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ut-u의 t-1인데, 자, u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분의 1. 자, 마이너스 이것에 대한 u의 t-1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자, 시간에 대한 타임 시프트가 고려되면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곱하기 자, s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타임 스케일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 타임 프리퀀시 스케일에 대해서 보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FC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자, C분의 1 곱하기 FC분의 S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GS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 C 곱하기 FCT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C 곱하기 FCT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자,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으로 뺄 수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뺀 거고요. 자, FC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C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원래 식에 S 대신에 C분의 S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C분의 1 들어갔고 S 대신에 C분의 S, 여기도 S 대신에 C분의 S, 여기도 S 대신에 C분의 S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만약에 C가 2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C 대신에 C 값 대신에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GS라고 하는 함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는 자, s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s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